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간 공언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했습니다. 구속된 기간이 358일로 1년이 채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6년이 조금 넘습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그 결심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이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을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 있는 오랜 응어리를 온전히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입니다.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예, 국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한 지 4년 만입니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이 꽤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과를 한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숙제를 자기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최근에 정당 지지율이 좀 회복되긴 했으나 오랫동안 정체돼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과거 정부하고의 인연 이런 걸 못 끊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거 정권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득표 전략 면에서도 훨씬 잘하는 전략인 거죠. 자, 지금 이제 해바뀌면 곧바로 이제 내년 재보선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더 이상 묵힐 수 없다라는 생각을 김종인 위원장은 본능적으로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책 감각이 아직 좀 살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사안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셨다. 그래서 결단을 좀 내리신 것 같은데, 저는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이 좀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잘했다고 보는데요. 목적은 당연히 이제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정기국회 과정에서는 필리버스터나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을 것이다. 사과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는 뭔가 공약이든 아니면 뭔가 혁신적인 걸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그런 역할을 본인이 이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이라고 봅니다. 물론 예. 당내 반발도 있고 실제로 또 과연 비대위원장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친박계나 친이계 사람들은 어찌 보면 탈당하는 사람도 있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사과는 100번이라도 하는 게 좋다. 앞으로 정식 대표가 해도 좋고요. 어쨌든 근데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5.18도 이제 무릎 꿇고 이랬지만 5.18도 특별법에서는 또 명확히 또 안 정하시더라고요. 당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번에도 만약에 더 좋다 그러면 그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이라기보다는 제명한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액션이 있으면은 아마 국민들이 조금 더 반한 것 같은데 결국은 말로 하는 건 쉽거든요. 행동하는 거 어렵고. 그러니까 쉬운 거지만 그래도 저는 안 한 것보다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당내 지금 평가도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는 반면에 대표성이 없다, 좀 뜬금없지 않냐라면서 이제 또 시기를 또 지적하는 그 목소리도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례적인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당내에서도 이제 찬반 논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친박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의사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사과가 결과적으로 아마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오히려 앞당기는 그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빨리 놔줘야 됩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래야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 사면을 하기가 훨씬 더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이 친박계나 친이계들은 좀 함께 좀 고려를 좀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런 대국민 사과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진심이라면 행동으로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가 개인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힘 모두의 반성과 사과이길 바랍니다. 예, 민주당은 뭐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옮겨라는 건데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친이 친박계에서 일단 뭐 본인들이 사과하는 게 맞지만 아니면 그 측근들이라도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어찌 보면 혼자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인적 쇄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마 뭐 당협위원장들을 뭐 한 40, 50분 정도를 정리한다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원내 인사들이에요. 원내 인사들을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면 결국은 아마 선거 국면에서 얼마나 혁신적인 어떤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을 내세우냐 문제인데, 이번에 아마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생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라든지 아마 이번에 저는 뭐 3차 재난지원금도 먼저 이슈적으로 제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민생에 어쨌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선거 국면에서도 단순히 선거 국면이 아니라 당 체질을 좀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좀 정책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좋은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4월까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과연 그걸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 아마 선거 결과가 잘 나오면 모르겠지만 안 나오면 또 바꿀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도루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런 체질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어떤 구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뭐 임명진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가 사과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꽤 진정성을 담으려고 좀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안 통한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리더십과 관련해서 이제 당내에서 이제 논란이 좀 많기도 하고, 저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나홀로 리더십이세요. 그러니까 당내 좀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좀 거치고 설득 과정도 거친 다음에 이런 일을 결행하시더라도 결행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것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런데 예. 뭐 약간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의견 수렴하려고 그러면 또 분명히 반대할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 또 뭐 그런 과정을 또 거치는 것도 좀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소진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함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찌됐건 중심이 지금 돼서 갈 수밖에 없는데, 뭐 그중에는 친이계도 있고 친박계도 있고, 친박계가 상당히 좀 많이 아직까지 잔류한 그런 상태라고 전제한다면 어찌됐건 그 사람들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전제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이제 당내에서의 어떤 교통정리 과정도 좀 함께 신경 써 가면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조금 전에 공정경제 3법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가는 길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는 길이 일치가 안 돼요. 네. 네, 엇박자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부터 해결을 빨리 하는 게 좀 좋겠다. 어찌됐건 선거 국면, 그러니까 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좀 함께 2인 3각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뭐 사과를 결정하기까지도 뭐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좀 내용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선거에 지금 어쨌든 중도층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겠죠.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뭐 선거 때 보면요, 선거 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지난번에 총선 때도 늦게 들어왔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도 꺼내고 이러면서 이슈를 선점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보육 문제도 꺼내고 또 뭐 오히려 기본소득 문제도 먼저 꺼냈어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해야죠. 아마 선거 국면이 다가올수록 제가 보기에 아마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안 보였던 모습을 많이 보일 거다. 근데 예. 선거 때는 또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지금 중진들이 나와 계신 분들도 본인들이 아마 썩 내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들이. 그런데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 선거에 이기는 능력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많이 보여줬어요, 그동안.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선제적으로 아니면 좀 더 김종인 위원장을 상대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공약들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그 정치 촉이라 그러죠. 선거의 촉은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 아마 관심, 지금 벌써 선거 국면에 넘어가는 국면에 딱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긴장해야겠다. 반대로 묻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공수처법도 통과를 시켰고 이제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과도 이제 조금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4월 보궐선거에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독주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저는 뭐 독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꾸 독재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뭐 독재 정도라까지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의석수가 아무래도 이제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좀 독주하는 경향성을 좀 보이는데, 이게 자칫 국민들 입장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맞대응하자는 얘기냐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이거는 굉장히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수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 마지막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잠시 뒤 자정쯤에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데요. 속보가 나오는 대로 그때도 전문가와 함께 다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